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금수저 또는 부모 찬스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모의 덕으로 쉽게 무언가를 이루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인데 주로 대입이나 취업의 경우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한방의 부모 찬스는 상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에서건 현실에서건 부모에게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재산으로 인해 형제 간의 싸움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반대로 부모에게 돈 한 푼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빚을 상속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빚을 상속받는 경우는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에 다시 넘어가서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평생 거주하시던 작은 집 한 채를 상속받는 경우에 있어서 예전에는 상속 공제로 인해 5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그 상속 재산은 거의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부동산 폭등, 특히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를 엄청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속 관련 세법 규정들은 제정된 지 오래되어서 작금의 경제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의외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미리 잘 관리하여야 실제 상속 시 절세가 되게 하는 것도 이 또한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 21번째 시간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과 신고 납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과세 대상부터 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인 사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 더하기 추정 간주 상속재산 더하기 사전 증여 재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본래의 그 상속재산이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고 추정 간주 상속재산이란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상속 개시일 전 부담 채무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며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 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거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원래 소유하던 재산이나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뻔히 인지가 되니 상관이 없는데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 채무 중에서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것도 다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두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전 5년이나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에 포함시키는데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므로 합산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도 미리미리 해두어야 전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납부하는 그러한 의무자는 원래 재산을 가진 피상속인은 사망을 했으니 당연히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한 명이지만 상속인은 여럿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에 따라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일단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도 사실 많은데, 이러한 그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상속의 순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표가 상속의 순위이며, 이 순위에 의해서 상속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 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의 피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데, 그 직계비속이 자녀 2인과 손자녀 4인이라고 하면 공동상속인은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이므로 가장 가까운 촌수인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순위가 있으면 그 순위에 상속이 되고,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서 상속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속세는 그 상속 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데, 만일 피상속인의 실종 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신고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그 서류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피상속인 재적 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상속재산 및 평가 명세서,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속재산 분할 명세 및 그 평가 명세서 등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에서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납부함에 있어서의 그 납부 편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본 연납을 신청하여 최대 5년에 걸쳐 세금을 매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크다 보면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부동산과 유가증권과 같은 것으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그 상속세 물납의 요건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 초과, 상속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 초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속세도 자진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가 있는 반면에,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더러 10 내지 40%의 무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고, 심지어 지연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상속받은 자의 신고에 의해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내용에 탄루 및 오류가 있어서 조사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내용으로 결정하고, 조사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결정된 상속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산증 근거를 명시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공부해 보면 증여세와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는 절차도 유사하고 적용하는 세율과 그 구간도 같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상속세의 과세 표준을 정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부분은 많이 다르고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뤄볼 생각입니다. 여한 상속과 증여는 따로 또 같이 움직여야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과 증여를 함께 고려하여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무사를 활용하면 될 것이긴 한데 그래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세무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할 때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